그들이 떠난 건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건 내가 차가운 바닥을 딛고 스스로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숙, 올해 48세입니다. 지금은 이 작은 시골 카페의 주인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였습니다. 그때는 성공이 제 삶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순간, 저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제가 가장 빛날 때 나타났습니다. 제 삶은 한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순식간에 비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너짐을 통해 인간의 바닥을 보았고 다시 일어섬을 통해 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가장 처절했던 순간, 스스로를 구원한 용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절망 끝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향기를 느끼실 것입니다. 잠시 후 제가 겪었던 배신과 눈물, 그리고 품격 있는 복수의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늘 성실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었습니다. 28배 작은 가게를 시작해 2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려 쉰이 되기 전 저는 5개의 지점을 둔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 손은 늘 커피를 내리고 젖은 일로 거칠었지만 그만큼 제 삶은 번듯했습니다. 제 남편 태식 씨는 부드러운 외모와 능숙한 말솜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사업을 외조하는 자상한 남편이었고, 시어머니는 늘 우리 며느리 덕에 산다며 저를 칭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의 경제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시어머니의 병원비부터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의 미국 유학비까지 모두 제가 벌어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미세한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남편은 이제 당신 일 좀 줄여.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당신은 뒤에서 쉬고 중요한 서류나 자금 관리는 내가 직접 처리하고 내가 더 많이 나설게 라고 자주 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를 아끼는 마음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 속에서 탐욕과 야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주요 서류나 공동 명의의 계좌 관리를 슬쩍슬쩍 자기 쪽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태식 씨, 사업은 신뢰와 성실함이 기본이야. 우리 카페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그건 당신도 잘 알잖아.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차가운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 동반자가 아닌 제 성공을 이용하려는 그림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따뜻했던 삶은 이제 곧 닥칠 폭풍우 앞에서 불안함으로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불결한 징조가 거대한 배신으로 다가오리라고는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세상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그액의 공금을 횡령하여 도망쳤습니다. 저는 수습을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확인했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공금 횡령의 배후에 남편 태식 씨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회계 담당자는 남편이 심어놓은 사람이었고 회사의 공동명의 계좌에 있었던 현금성 자산 대부분이 남편의 서류 위조와 함께 증발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서재에서 서류 위조의 명확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으로 세운 회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찾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우리 둘의 이름으로 된 계좌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편은 저를 피식 웃으며 바라보았습니다. 배신감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젠 왜 나만의 짐이 되어야 하지? 미수가, 너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어. 그의 냉정한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제가 20년간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태식이 이제 자기 인생 살기로 했다. 니도 이제 그만해라. 애초에 맞지 않는 너희들 아니었나? 엮인 게 실수였지. 이참에 끝내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맞다 아이가?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는 거더군요. 제 모든 존재와 삶의 의미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야 할 그들이 저를 무참히 짓밟고 등을 돌렸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저를 추스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명예,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지를 잃었습니다. 도시는 저에게 배신과 실패의 기억만 가득한 지옥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차에 짐을 싣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전라북도 부안의 작은 시골 마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잠시 살았던 외갓집 근처로 친척집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곧 무너질 것 같은 폐가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낡은 마루에 앉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무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냉랭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친척이 남기고 간 이 폐가에 낯선 여자가 온 것에 대한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그들의 무관심이 제게는 오히려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 앞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시 사람 같지 않네.
손이 곱지 않아. 험한 일을 많이 했나 보구먼.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험한 일 좀 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이요. 노인분은 말없이 밭으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에서 묘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 시골은 삭막했지만 적어도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제 몸에 쌓인 도시의 도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무너진 삶은 이제 이 낡은 시골집에서 천천히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골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도 문제였고 폐가를 고치는 것도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매일 뒷산에 올라 멍하니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청년 농부 박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다들 버린 황폐해진 밭을 홀로 일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 밭은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들 버린 밭 아닌가요? 지훈 씨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밭 다들 버렸어요. 작년에 태풍 때문에 망했다고 다시 심을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근데 저는 버리지 않으면 다시 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제 삶에 던지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버린 도시의 삶. 저는 지훈 씨의 밭을 보며 농촌 카페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카페는 이미 실패했지만 이 땅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커피와 디저트는 분명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의 아이디어를 듣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버려진 밭을 함께 가꾸며 저는 다시 삶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지훈 씨는 밭일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마케팅과 사업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농사라는 땀의 가치를 배우며 깨달았습니다. 삶도 일구는 밭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번 망쳤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흙을 주었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다시 피어납니다. 지훈 씨의 순수한 믿음과 저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합쳐져 저의 새로운 도전은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매몰된 정미숙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피어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폐가를 고치고 밭을 일군 지 1년 만에 저희 시골에서 피어난 커피콩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특별했습니다. 직접 농사 지은 특산물로 만든 디저트와 시골의 정을 담은 따뜻한 커피 한 잔. 저희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카페는 오픈과 동시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실패자가 시골에 와서 재기에 성공했다. 힐링 카페의 성지라는 별명이 붙으며 SNS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곧이어 지상파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과
단단함만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버려진 땅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듯 사람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카페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손님이 찾아왔고 저는 다시 성공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성공은 달랐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과 진심으로 이룬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에게 증명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나는 당신들 없이도 더 크게 일어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성공은 저에게 새로운 힘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룬 이 빛나는 성공을 보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였습니다. 수년 동안 저를 철저하게 외면했던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말입니다. 먼저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수가, 그 카페 네가 주인이가? 우리 태식이가 요새 좀 힘드네. 태식이 한번 만나주면 안 되겠나? 이 엄마가 밥 한 끼 사줄게.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제가 무너졌을 때 절연을 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전 남편 태식 씨가 카페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했던 그의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나도 사실 힘들었어. 사업이 잘 안 됐거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 내 능력 알잖아. 우리 다시 합쳐서 이 카페 프랜차이즈로 만들자. 저는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분노로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저를 무참히 버리고 모든 것을 가져갔던 그가 이제 제가 성공하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 당신은 나를 버릴 때, 내가 무너졌을 때 이미 나를 지워버렸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미수가,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다 오해였어. 저는 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흥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심이 아닌 냉정한 정의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뻔뻔한 제안을 조용히 듣고 난 후 품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태식 씨,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폐가에서 지내며 1년 넘게 모았던 남편의 과거 횡령 및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법률 위임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졌던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회계장부의 아주 작은 사본 하나는 챙겨두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수가, 아, 이게 뭐야? 나한테 왜 이래?
그렇게까지 정말 해야겠어?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나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승리자의 여유만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난 이제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당신을 용서할 힘도,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이건 내가 당신에게 하는 복수가 아닙니다. 법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미숙! 하고 크게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난 이제 당신이란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당신이 없으니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가 카페를 나선 후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룬 품격 있는 복수였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성공과 정의의 힘으로 그를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며칠 뒤 뉴스를 통해 전 남편의 구속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삶의 낡은 그림자처럼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내립니다. 따뜻한 햇살이 저를 감싸 안습니다. 낡은 폐가였던 이곳이 저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성이 되었습니다. 옆에서는 박지훈 씨가 새로 수확할 작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동업자이자 가장 든든한 동료입니다. 사람은요, 버림받을 때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가장 비참한 바닥에 떨어져야만 진짜 나의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피어날 때 그 옛 그림자들은 스스로 사라지죠. 저는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 고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프랜차이즈 대표 정미숙으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시골에서 피어난 커피콩의 주인 정미숙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삶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는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도록 할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시련 앞에서 좌절했던 모든 분들이 저처럼 다시 피어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또 다른 감동과 희망의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